미국 상장 주식은 첫날에는 평균 30%씩 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장 후 3년을 보면 오히려 시장보다 못합니다. 그렇다면 IPO는 정말 돈이 안 되는 투자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기업은 오히려 시장을 앞섰습니다.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안녕하세요. 외신으로 경제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초대형 IPO죠. 스페이스 X를 시작으로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인공지능 연구소와 스트라이프, 데이터브릭스 같은 기업들의 상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한몸에 받는 IPO가 실제로 투자자에게도 좋은 투자일까요? 오늘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서 상장한 약 3,500개 기업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IPO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시장을 이겼던 기업들의 결정적인 공통점을 찾아보죠. 먼저 IPO가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부터 생각해보죠. 신규 상장주를 산다는 건 묘한 기대감을 줍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되기 직전에 올라타는 것 같은 기분이죠. 실제로 마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1999년 구글에 사내 마사지사로 입사했던 보니 브라운은 스톡옵션 덕분에 훗날 수백만 장자가 됐습니다. 또 2005년 페이스북 팔로알토 사무실에 벽화를 그린 대가로 주식을 받았던 화가 데이비드 최의 지분도 훗날 수억 달러의 가치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기업의 초기 단계에 내부자 자격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상장 당일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기업이 실제로 IPO를 할 때쯤이면 창업자와 임직원, 벤처캐피털은 이미 수년 동안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중간 연령은 현재 약 12년으로 1980년대에 8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꽤 길어졌습니다. 즉, 기업들이 과거보다 훨씬 오랫동안 비상장 상태에서 성장한 뒤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PO를 기업 성장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성장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상장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먼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접근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그 이후 시장에서 주식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개인 투자자는 기업의 성장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이후 참여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IPO 주식은 상장 직후 얼마나 오를까요? 198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IPO의 첫날 평균 수익률을 다룬 차트입니다. 평상시에는 대체로 5에서 15% 수준을 보이죠. 그런데 시장이 과열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99년,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첫날 평균 수익률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팬데믹발 유동성 장세에도 다시 4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에도 첫날 평균 수익률은 약 30%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상장 첫날에만 30%가 오른다면 당연히 IPO가 좋은 투자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팝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상장 후 3년 뒤로 가보겠습니다. 3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80년부터 2024년 상장한 기업들은 상장 후 첫 3년 동안 전체 시장 대비 평균 약 21%포인트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5%포인트씩 시장을 밑돈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시장을 밑돕니다. 즉, IPO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과 장기적인 투자 성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IPO가 나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번엔 또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상장한 시가총액 15억 달러 이상의 미국 기업들의 상장 이후 1년, 3년, 5년 수익률 분포입니다. 1년 시점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장 벤치마크 주변에 몰려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에어비앤비, 팔란티어처럼 크게 앞서 나간 기업도 있고 알리바바, 코인베이스, 우버처럼 벤치마크에 못 미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시점으로 가면 분포의 중심이 시장 벤치마크보다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년간 시장 대비 21%포인트 저조라는 결과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5년이 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테슬라, 팔란티어처럼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한 소수가 있는 반면 반대편에는 크게 부진한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즉 IPO 시장에는 평균적인 부진과 극단적인 성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500개의 미국 상장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소수의 기업은 시장을 수백 %포인트 앞섰지만 다른 많은 기업들은 비슷한 폭으로 뒤처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IPO 투자는 어떤 면에서는 복권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외가 하나 나옵니다. 1980년부터 2024년 사이 상장한 기술기업 전체는 상장 후 3년 동안 시장을 5.1%포인트 밑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연간 매출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기술기업만 따로 떼어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을 13.7%포인트 앞섰습니다.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술기업이니까 성장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상당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술기업의 IPO는 평균적인 IPO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시 올해의 메가 IPO를 떠올려보죠.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스트라이프, 데이터브릭스. 이 기업들이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받는 이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IPO에 대한 시장의 열광이 항상 근거 없는 투기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IPO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기업이 상장 전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증명했느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세 가지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날 수익률입니다. IPO는 상장 첫날 상당한 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시장의 유동성과 투자 심리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상장 후 3년 성과입니다. 평균적으로 IPO 기업은 시장을 웃돌지 못했습니다. 첫날의 화려함과 장기적인 투자 성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장 전 매출 규모입니다. 연간 매출이 최소 1억 달러 이상인 기술 기업들은 평균적인 IPO 기업과 달려 상장 후 시장을 웃도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IPO로 볼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상장하기 전에 무엇을 증명했는가라는 질문인 셈이죠.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스페이스X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오픈AI 상장이 성공할지 엔트로픽이 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이터가 알려주는 건 분명합니다. IPO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모든 IPO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IPO 투자자는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매출을 만들고 시장에서 사업성을 증명한 기업이라면 그 평균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거품인지 기회인지는 상장 당일 주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장 전에 기업이 만들어 놓은 숫자가 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려운 해외 경제와 투자 이슈 그리고 복잡한 숫자를 중요한 부분만 쉽게 풀어서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외신에서 다루는 글로벌 경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